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이번 달 영상 주제인 선물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번 달에 생일이라서 야금야금 셀프 선물한 책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하나 온 거 있으니까 까고 시작해 볼게요. 최근 산 책은 워싱턴 스퀘어라는 책인데 여인의 초상으로 유명한 헨리 제임스 작가의 또 다른 띵작이라고 합니다. 사실 줄거리 보고 흥미 돋아서 산 건데 이 뒤를 좀 읽어보자면 잘 나가는 의사의 딸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평범한 소심녀에게 이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미남이 나타나 고백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데 킬 포인트가 이 소심녀의 아빠가 미남이 굳이 왜 내 딸을 왜 이런 구린내를 맡아서 극구 반대를 하고 미남은 예비 장인 어른 상대로 막 기준세를 펼친다 이런 내용으로 어딘가 치정의 향기가 물씬 나죠? 재미있을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책이 정말 안 읽혔거든요. 어려운 거 쉬운 거 소설이나 뭐 비문학 전부 다 이상하게 잘 안 읽혀서 선선한 가을 날씨에 독서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 천고마비라고 저는 말이었나 봐요. 아무튼 좀 쉬운 거, 흥미로운 거 위주로 샀는데 다음은 디렌마트의 약속입니다. 제가 디렌마트 희곡선을 읽고 무조건 다른 작품도 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은 새로운 기법의 추리문학, 걸작 이런 거 있어서 못 참았습니다. 게다가 추리 소설에 붙이는 진홍곡이라는 부제도 붙는다고 해서 엄청 기대 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인 사호가 있는데 사호의 부제가 아직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요거는 명백한 범죄자도 수사관도 없이 한 무고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 법정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또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현대에서도 이런 거 비일비재하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독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옛날 날것의 스릴러, 복수물, 추리소설 이런 거 재밌어 하는데 다음은 그리스 3대 비극 중 하나인 오레스테이아 이거 샀습니다. 제가 메데이아랑 오이디푸스 왕은 읽어봤고 요거 어디서 살까 고민 좀 했는데 의류문화사 믿음 쌓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열린 책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뒤에 인간이 지닌 가장 오래된 감정은 복수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복수의 굴레가 계속되면 정의란 무엇이 되는지 아이스킬로스의 최고 걸작이라길래 복수물 못 참죠. 그리고 여기서 아가멤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가멤논이 mem논했다고 이제 시너스 몇 안 되는 인간 미남이 아킬레우스의 비극이 시초는 아니더라도 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트로이 원정전에 딸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킬 당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멤논의 아들이 자기 신탁 받았다고 자기 엄마에게 칼끝을 들이댄다라는데 이게 앞 줄거리만 보면 가정 파탄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아가멤논의 아빠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 탄탈루스 때 신의 전능함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이제 신들의 노예물 산 양반인데 그래서 이 아들이 되살아났지만 이 아들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할아버지 때 일했으니 이 집안은 정말 아예 끝장나지 않는 한 계속 피바람 불어오는 그런 집안인 거죠. 뭐 여튼 읽고 성취감이 좋을 것 같아서 이참에 도전해볼 책이고요. 다음은 나름 신간인 벨런트레이 기공자입니다. 제가 휴머니스트의 세계문학을 기대하는 독자 중 한 명인데 이번 시즌이 질투와 복수라고 해서 정말 무조건 한 권 산다 생각했고 딱 이제 나오자마자 5권 표지가 다 눈에 들어오는데 제목은 너희들 무덤에 침을 뱉으마가 가장 강렬했고 그 다음 이 기공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만 놓고 본다면 미친 장난감이 가장 취향이고 그 다음 또 이 기공자라서 결론적으로 이 책을 가장 먼저 선택한 건데요. 그리고 또 작가가 보물섬이랑 지킬 앤 하이드 쓴 스티븐스라 가지고 선택한 것도 한몫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은 스포를 당하지 않는다면 막 시대 상관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찡작을 쓴 그런 작가니까 이 책도 아예 모르니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도 유명해져서 스포가 남발되기 전에 미리 읽어보자는 마음 조금 있습니다. 형제 복수물이라는데 약간 형이 상종도 못할 악인인 것 같아서 괜히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읽고 재미나면 이제 리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행운과 불운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이 책이 시리즈가 있는데 다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 책은 쫌쫌따리로 읽었는데 꽤 좋았습니다. 사람이 한없이 기쁨을 누리다가도 반대로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슬픔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중 이 책을 먼저 선택한 건 목차를 보고 읽기 수월하겠다 싶어서 골랐는데요. 재미있는 것 중에 행운에서 이게 책이 많은 것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책이 많은 것이란 부분에서 막 나는 책이 많아, 뭐 가치 높은 청소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기쁨이가 이야기하면 이성이가 나타나서 속이 더 중요한 거고 많은 만큼 이제 읽어야 하는 행위도 많아지고 지식이 얻는 자가 있다면 양에 치여서 미쳐버리는 사람도 그리고 또 아무리 많아도 이게 시간 속에서는 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수많은 책 중에서는 수많은 오류도 있다고 하면서 이제 책이 많아봤자 그걸 다 담아낼 그릇이 되질 않는 한 무슨 소용이냐고 막 과유불급이라고 팩폭을 날리는데 이렇게 팩폭쟁이 이성이가 불행에서는 부족한 표현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고통이가 나는 언변이 부족해 이러니까 이성이가 바로 말빨 좋다고 전부는 아니라고 오히려 말이 잘해서 죽은 사람 많다고 혀가 길면 위험한 거라고 막 다독여주는데 행운에서는 팩폭으로 기쁨이를 막 후드려 패주더니 불행에서는 우리 고통이는 아무 잘못 없어 하면서 사람을 중립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목차에 고민이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성희의 말 한번 궁금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정말 얇지만 꽤나 재밌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하고 싶은 책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 일단 기준은 표지가 이뻐야 해요. 선물이니까. 그리고 내용은 말해 뭐해 정도로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이니까. 마지막 적당한 분량. 요 세 가지를 기준 삼아 골라봤는데 이미 다 리뷰한 거라서 후딱후딱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안 읽어본 초신자에게 선물을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요거 프랑켄슈타인 선택할 것 같아요. 더 스토리 초판본 시리즈 중 하나인데 일단 이 책은 진심 재미있습니다. SF 소설의 시초이자 저자가 10대 때 쓴 소설이라 쉽게 읽히는 동시에 이걸 10대 때 어떻게 쓴 거지 싶을 정도로 되게 사유하고 싶은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약간 고직적인 느낌의 매드 사이언스라고 해야 하나? 그 프랑켄슈타인이 인공 괴물을 만들어버리는데 거기에서 오는 묘한 기괴함? 근데 그 괴물이 막 여기저기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묘하게 연민도 동시에 드는 되게 기묘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미스테리, 호러 혹은 서프라이즈 좋아하는데 이 책을 안 읽어봤다면 당장 추라이 하라고 권유하고 싶은 책이고요. 두 번째는 슬픔이야 안녕입니다. 이 책은 속표지가 정말 이쁜 책인데 감성이 아주 뿜뿜합니다. 이 책도 저자가 10대 때 쓰고 초대박 히트친 소설인데 성장물 더하기 로맨스라서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기도 수월합니다. 딸이 아빠의 연애를 방해하는 내용으로 다 읽고 나면 이 제목에 슬픔이 안녕 더 눈물 버튼이기도 하고 발랄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 되게 꽉 막힌 해피엔딩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별로일 수 있으나 여운 남는 로맨스를 찾는다면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순인데 이 책은 특이하게 책 표지가 몇 판 찍으면 색을 바꿔서 출간이 돼요. 그래서 약간 묘하게 한정판 느낌 나는 중고책으로 사면 이제 어떤 책이 나올지 모르는 랜덤 표지 뽑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책은 삼각관계인데 좀 현실적인 삼각관계라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랑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밸런스 게임 마냥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읽으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져서 완독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번째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책은 거의 책 덕후분들이라면 기본 필수 소장 도서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고만 있다고 해도 뭐 이미 게임 끝인 그런 책입니다. 아직 없다면 선물로 주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책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말하고 보니 무슨 판매원 같기도 하지만 이 특별판이 주는 무지개 박과 양장본의 요 심오한 제목까지 일단 소장 각이죠. 그린데 이제 그 내용은 더 못 들어집니다. 이 책은 사각관계인데 아주 흥미로워요. 가벼운 둘이랑 무거운 둘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설렘을 느끼고 싶으면 완전 상반된 사람을 찾게 되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연애할 때 어떤 인물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사비나라는 인물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프란츠 같은 사람인가 싶은 농담이고 늦게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지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향수입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표지에 그렇지 못한 잔혹 스릴러 소설로 이제 태생부터 냄새가 나지 않는 그래서 당연한 것을 가지고 싶어서 궁극의 향을 만들기 위해 막 고분분투하는 소설인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찰지게 쓰나 싶을 정도로 묘사가 좋고요.
영화도 있지만 저는 소설을 좀 더 좋아하는데 이게 특별판으로 나온 거라서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은 찰떡이라면 높은 확률로 다른 문화생활도 좋아하고 특히 전시회 이런 그림도 좋아할 것 같은데 요 리딩 아트라고 이 책은 책을 읽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 모은 콜렉트 북입니다. 되게 엄청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거 한가득이라서 보는 재미가 있고 이건 국내 번역본이 좀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생겼을 때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책을 뭘 선물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용적인 거 모르겠다. 근데 그 상대방이 책을 좋아한다. 그럼 요거 한번 선물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셀프 선물한 책이랑 선물하고 싶은 책 이렇게 소개해봤는데 이번 달 자주 올리고 싶었으나 저번 달부터 진짜 현생에 치여서 바빠져서 그런가 책 대기가 온 게 아직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얼른 고쳐서 책 좀 읽고 재미난 거 있으면 리뷰도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